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지금 손이 따뜻하신가요? 옛말에 손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요. 차가운 계절에는 따뜻한 것이 좋긴 한데요. 예전에 EBS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면접관에게 따뜻한 커피를 권하게 되면요, 면접 시 좀 더 관대해진다라는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가요,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 손은요, 다양한 사물을 구별하는 감각기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관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손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주변에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요, 다른 분들의 손도 한번 만져보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본인의 손은 어떤지를 비교해 보시면요, 본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손이나 발끝이 차가우신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요, 손가락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해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손톱의 혈색이 하얗게 바뀌거나 손끝이 파랗게 변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은요, 동상에 걸리게 되죠. 그나마 요즘은 동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지만요, 예전에는 겨울철이면 동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요즘 날이 춥다라고 하지만요, 예전에는 한강이 꽁꽁 얼 정도로 추위가 심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리 추운 편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난방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기가 어려운데요. 예전에는 손가락, 발가락, 심지어는 코끝에도 동상이 오고요, 귀에도 동상이 생겨서 예전에는 귀박이를 많이들 하고 다니셨죠. 직접적으로 한기에 의해서도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차가울 수 있지만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도 수족냉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온기가 전해져야 하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온기가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집 난방으로 보일러가 잘 돌아가지만 방으로 들어가는 온수 밸브가 잠겨 있다면 보일러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그 방은 따뜻해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위가 차가워서 수족냉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손발이 차갑다라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요, 혈액순환 쪽보다는요, 위가 차가워진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혈액순환의 문제는 혈액순환이 잘 되면 해결되지만요, 위가 차가워지신 분들은요, 손발을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라면요, 위가 차가워진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위가 차가우신 분들의 특징은요, 손발이 차고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몸이 냉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몸에서 보일러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수족냉증의 원인 중에는 자가면역 질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손발이 차가워져서요,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한 수족냉증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손발이 차가워진 수준을 넘어서 피부색까지 변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요,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위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가락, 발가락, 말초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이야기하는데요.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거나 푸르게, 다시 붉게 변하며 저림과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된 치료법은요, 보온 등 생활요법이 대부분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혈관 확장제 약물 치료를 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발생하는 이 현상을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요, 통증뿐만 아니라 피부 괴사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레이노이드 증후군 현상은요,
혈류가 줄어서 피부가 하얗게 변했다가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푸른색으로 바뀌고 이후에 다시 혈관이 확장되면서 붉은색을 띠는 3단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들은요, 심한 저림이나 통증, 감각 저하를 겪기도 하죠. 이대 목동병원 류마티스 내과 백인훈 교수님께서는요, 수족냉증은 단순히 손발이 차가워진 증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요, 레이노이드 증후군은 피부색 변화가 뚜렷하고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레이노이드 증후군은요, 크게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는데요.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1차성 레이노이드 증후군은요, 특별한 병이 없는 상황에서 주로 젊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요. 양손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요. 통증이 비교적 가볍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요, 2차성 레이노이드 증후군인데요. 2차성은 전신 경화증, 전신 홍반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 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성보다도요, 증상이 심하고 혈관 구조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요, 피부 괴사나 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죠. 손과 발의 색이 변화가 빈번하다면요, 자가 항체 혈액 검사나 손톱 주름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 등을 통해서요, 원인 질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 교수님은요, 손발이 반복적으로 창백해지거나 색이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증상으로 여기지 말고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레이노이드 증후군 진단을 위해서는요, 추위 노출 때 나타나는 피부색 변화의 양상과요, 통증 여부, 환자의 병력, 자가면역 질환 유무 확인을 위해서 자가항체 혈액 검사, 손톱 주름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정밀 검진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단 결과가 기저질환이 없는 1차성으로 판명되면 대부분 보존적 관리만으로도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요, 추운 곳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외출 시 장갑이라든지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는 등 보온에 신경 쓰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증상이 너무 잦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요, 혈관 확장을 돕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요, 식습관도 아주 중요한데요. 몸이 따뜻해야 손발도 따뜻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자주 드시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라든지 계피차, 대추차나 인삼차와 같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금연인데요. 담배 속의 니코틴 성분은요,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는데 손끝은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면은요, 그 압력은요, 심장이라든지 약한 혈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초콜릿 등도요,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는 레이노이드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